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 화를 어떻게 잘 참고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를 참는다는 것은 화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낼수록 화는 습관이며 중독입니다. 그리고 화를 낸다고 해서 그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은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사람과 계속 싸우다가 우리는 이별하게 되고 심지어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 화는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당연히 화를 내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꼭 그런 어떤 화를 내지 않더라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좋지, 그 순간 욱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소통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마비된 상태, 욱하는, 화가 난 상태, 이런 분노 조절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분노 조절 장애는 일단 대화를 하지 않겠다, 폭력적으로 풀겠다, 너는 잘못됐다, 나는 너를 공격하겠다, 끝장을 보겠다, 이런 어떤 전쟁과 다툼과 싸움의 심리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이 사람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범죄들 보면 대부분 이 사소한 이 분노, 화를 참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럽니다. 친구 간에도 그럽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정,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말을 실수하고 행동을 실수하고 폭력을 쓰면서 그 사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면서 후회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도 다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가 있다. 화로서 풀고 화로서 소통하고 화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소통 방법이 아니라 파괴이다. 끝없는 고통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히 보통 사람보다도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한 사람은 무조건 화를 참아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해버리면 이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화를 꾹꾹 참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물론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이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부모에 따른 어떤 유전적인 거나 이 환경적인 상처나 여러 가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당장 이 욱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자식에게 엄청난 폭력을 쓸 수 있고 자기가 화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급한 불을 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화를 다스리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끝없이 되뇌어라.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 최면을 통해서 이 화를 계속, 이 화라는 불을 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 자기 암시 문구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서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내 의식과 무의식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나는 상황이 있으면 대번에 욕 먼저 하고 인상을 써버리고 물건을 집어던져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써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눈이 돌아가버리고 꼭지가 돈 상태, 나중에 사고 치고 나서 또 후회하고 내가 미쳤네, 미안해요, 내가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암시들을 여러분들에게 맞는 문구를 계속 암송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이런 암시문도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승리한다. 사실 우리가 막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있나요?
화를 낸다는 것은 전쟁이에요. 국가 간에도 결국은 화내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에는 승리자가 없어요. 결국은 다 죽기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화를 자꾸 내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면 낼수록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가 된다. 당장은 내가 주먹으로 이 사람을 때릴 수 있고 욕을 해서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당장은 이긴 것 같지만 이미 나는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시때때로 아무에게나 화를 내야 되는 분노의 노예다. 그래서 화를 통해서 나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된다. 두 번째, 화를 내면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을 파괴한다. 이런 암시를 꾸준히 하라는 것이죠. 화를 낸다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요. 숨을 쉬질 못해요. 우리 인간에서 우리는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최고의 건강 기법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기도를 하면 숨을 쉽니다. 우리가 조급해지고 욕심을 갖고 화를 내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공격성과 파괴적인 어떤 본능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몸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다. 내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항상 화를 내면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 몸까지 병들게 만든다. 세 번째, 화는 화를 부린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화를 내면 그걸로 클리어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화는 복수를 일으키게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나도 당한 만큼 되돌려 줄 거야.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나도 욕하고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때리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하면 이 사람도 나를 똑같이 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나도 똑같이 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평생 그렇게 화만 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의 악순환이다. 그래서 화를 통해서 내 화가 풀리지 않는다. 화를 통해서 우리는 화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화내는 것은 바보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화내는 사람들은 멍청이다, 제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일 텐데 화를 내면 낼수록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TV나 주변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봐요. 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화를 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화를 내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잖아요. 친구 간에 화가 나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화를 내서 싸우는 자를 우리는 똑똑한 자, 현명한 자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대학 교수고 유명한 사람이고 의사고 판사고 검사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자꾸 자기 가족이나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이 사람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멍청이다,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화를 내가 많이 낸다는 것은 내 성격이 불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급해서 그런 거겠지만 결국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를 잘 이해한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피 튀기는 전쟁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부드러운 자다. 잘 이해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계속 그것과 싸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간다. 다섯 번째, 화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파괴한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화가 났다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이미 불이 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라는 건데, 이미 우리가 화가 나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파괴되고 나를 먼저 쓰러뜨려 버렸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상대방을 짓밟고 화내고 욕해봤자 그게 당장은 분에 풀리겠지만 결론은 내 자신을 쓰러뜨리고 파괴한 결과가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사람은 스스로 그냥 자기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고 욕을 먹도록 놔두고 빨리 이 사람부터 벗어나서 타버린 내 몸과 마음을 식혀가지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화는 계속 내야 되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장을 보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산에 불이 나면 이 불이 알아서 꺼지지 않잖아요. 이 산불은 온 산을 다 태울 때까지 끝장을 내버려요. 이 정도로 무섭고 잔인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냥 화 조금 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어떤 이 작은 불이 이렇게 큰 화염이 돼서 온 산을 태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라는 것도 결국은 습관이고 중독일 수밖에 없다.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서 술 속에 빠져서 평생 사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는 술이 좋고 술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술이라는 그냥 중독에 빠진 알코올 중독자일 뿐이다. 이 사람 화를 잘 내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습니다라고 자꾸 여기저기서 화내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쓰고 있지만 자기는 이게 맞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욕하고 화내고 싸우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피해야 될 어떤 정신적인 깡패, 폭력배처럼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는 그 자체로서 중독이고 그냥 습관이다. 화는 거의 대부분 한 98% 정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소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시켜버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악행의 씨앗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이별, 폭력, 그리고 사건, 사고는 이 작은 불씨라는 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한 번 화를 풀려다가 내 인생이 망가질 줄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끝까지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후회가 아니라 그 자기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은 회개와 뒤늦은 참회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추는 것이 화를 잘 다스리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8번째, 화내는 인생에는 기쁨이란 없다. 자칫하면 물론 화내는 사람을 물론 제가 다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그분들의 사정도 있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말하는 것은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잘 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냥 성격이 불같고 꼭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짜증나 있어요. 항상 화나 있어요. 세상 보는 게 삐딱해요. 예민해요. 사소한 일에 자존심 상해요. 마음이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어둡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에도 엄청나게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낼 만한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자기 마음속에 화가 있어서 건드려진 거다. 즉 이 사람은 마음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화를 그만 내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화내는 인생에는 기쁨이란 없다라는 자기 암시를 항상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9번째, 화내면 가족이 병든다, 가족이 죽는다, 이런 어떤 암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특히 가족한테 화 한번 잘못 내서 그 아이들이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지간에 엄청나게 싸우는 경우도 있고 평생 악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술 먹고 화를 냈거든요. 한 25년을 매일 술 드시고 가족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술병 집어던지고 저는 평생 화내는 아버지만 보고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화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어린 제가 봤을 때는 저건 아버지는 그냥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가족이라는 소중한 사람, 이 약자를
괴롭히는 아주 괴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역시 마음에 병에 걸렸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해가지고 가족이 병드는 것은 엄청나게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가 내면 내 가족이 병들고 내 가족이 다 떠난다. 그리고 화내면 나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죄송하지만 화내는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요하게 평온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몰리지만 불이 나고 화를 내는 사람 주변에는 당장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이 어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때만큼은 사람들이 좀 옆에 좀 몰려 있겠지만 당신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가질 만한 게 없을 때는 어느 누구도 팔이 하나도 당신 옆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 옆에 있으면 자기들도 다 타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자기 암시 문구입니다. 이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 암시를 계속 이 귀에다가 때려 박아야 되는 거죠. 이 심장에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서 분노절장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실수를 좀 해도 되지만 이거는 실수한 만큼 엄청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 어떤 자료를 찾으면서 네이버에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그러대요. 자기는 화가 나면 머리가 돌아버려서 그냥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의 충동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답변을 이제 줬던 것 같아요. 자기도 똑같은데 자기는 어떻게 화를 다스리냐면 내가 화를 내면 내가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평생 감옥 속에서 외롭게 살게 되는 그 상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과격한 상상인데 그래도 화를 내면 이 정도의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라도 자기 자신의 화를 잘 억누르고 다스리는 것도 그만큼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자기 암시를 통해서 평상시에 자기의 화를 잘 다스리는 이제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서는 결국 얻을 것이 없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소한 일 때문입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오해, 예민한 성격,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다. 내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첫째이다. 좀 더 이제 자기 암시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또 당장 화가 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방법. 화가 순간 쫙 이렇게 오르잖아요. 화가 딱 오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면 우리가 이제 동물이 돼요. 파괴가 일어나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이성이 없어져요. 그때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사고를 치는 것처럼 화에 취한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쫙 오르면 이걸 내려야 돼요.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이걸로는 이미 안 돼요. 그러면 당장 딱 호흡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호흡을 10번 하는 겁니다. 내가 또 화를 내면서 동물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화의 노예가 되려고 했구나. 내가 화를 내서 또 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뻔했구나. 지금 내가 화를 내서 절제하지 못했으면 평생 또 후회할 뻔했구나. 화낸다고 해서 풀릴 것도 아닌데 그냥 놓아버리자.
내가 우리 아빠 닮아서 똑같이 나 역시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구나. 참 부끄럽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화를 냈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멈춰서. 다음부턴 나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화라는 건 참 무섭다. 내가 순간 악마, 괴물이 될 뻔했구나. 내가 화낼 수도 있었겠지만 화를 참음으로써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소중하겠구나. 나를 위해서 화를 참고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10번 정도 카운트를 세면서 이렇게만 해도 순간 이렇게 기분이 맑아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50%에서 70% 정도의 순간 화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우리는 대화를 해도 되는 것이지 화라는 것은 대화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 정도 차분하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고 조금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순간에 딱 눈을 감고 이렇게 숨을 쉬는 연습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명상하듯이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우리는 순간 화가 빵 났을 때도 호흡하라고 가르쳐줬지? 맞다. 한번 호흡을 10번만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평생 후회하지 않는, 굳이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회개하고 참회하지도 않아도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했는데도 아직 화가 잘 누그러뜨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화라는 것은 일단 이 자리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도 있고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계속 이게 건드려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계속 눈에 보이기만 해도 건드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 자리를 안 봐야 돼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사람을 안 봐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환경과 이 사람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 벗어난다. 그렇게 잠깐 몇십 분이라도 갔다 오면 이 화가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참아줘요. 조금만 건드려도 다시 이미 불씨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조건 나가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 막 욕하고 싸우고 해서 해결할 정도의 그런 급박한 게 아니면 일단 호흡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훨씬 더 어떤 미래의 어떤 고통을 미리서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나한테 이런 거예요. 당신은 월급 이거밖에 못 벌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무능력해?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나를 엄청나게 화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폭력을 쓰고 싶고 막 욕을 하고 싶고 그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감정도 들여다봐야 되고 아내의 감정도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다. 화가 난다. 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돈 못 벌어온다고 무능력하다라고 말하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화가 난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너무나도 괴롭다. 그러면서 아내의 입장도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나도 사실은 그렇다고 잘한 게 없지. 나도 고생했다고 하지만 이 작은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또 아내도 시간 날 때마다 알바하고 그렇게 아껴 쓰고 사는데 이 사람도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데 어찌 보면 나도 너무 이 아내를 무시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욱해서 아내도 그런 말을 했겠구나. 정말로 조금이라도 서로를 좀 이해했어야 되는데 아내도 욱했고 나도 욱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굳이 막 화내고 욕하고 싸울 필요까지는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감정도 들여다보고 상대의 감정도 들여다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 또 아내는 엄청나게 또 화가 나는 거잖아요. 뭐 그럴 때 또 아내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도 서운한 감정을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고 치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남편 입장에서도 남편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괴로웠겠구나. 나라도 조금 더 이해해줬어야 되는데, 나도 한 번씩 화가 날 때마다 그냥 윽박질러 버리고 화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자존심 상하고 상하다 보니까 과격해지고 그랬겠구나 라고 내 감정도 돌아보고 상대의 감정도 돌아보면 이 화가 중화가 되면서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도 자기 감정을 먼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도, 저 사람이 본심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욱하고 저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랬다는 걸 좀만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자존심 상했던 마음이 좀 사라지면서 나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면 화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이 나면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가 화에 집중해버리면 계속 화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하는데 천천히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는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이렇게 걷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걷다 보면 순간 화가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면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라고 결국 말하잖아요. 화를 내고 나니까 미안해, 내가 욱해서 화낼 일이 아니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두고 걷다 보면 아, 이게 그만큼 화낼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생각이 탁 들어버려요. 그러면 굳이 화내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씩 매일 꾸준히 이렇게 걷는 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머리가 터지니까 더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아까 호흡을 하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걷다 보면 피가 발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머리가 다시 시원해지면서 다시 동물에서 우리가 이성을 지닌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 불탔던 가슴이 다시 식혀집니다. 그러면서 멋쩍은 듯이 다시 들어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이런 식으로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저는 어찌 보면 이런 연습, 이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화를 잘 낼 수 있다. 그냥 우리가 따박따박 이 사람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이 사람을 막 피눈물 나게 하고 막 승리자가 되는 게 화를 잘 내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여유로운 마음과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화를 잘 낼 수 있다. 10개 중에 9개를 다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한 8개든 9개 정도는 잘 다스리고 진짜 필요할 때 한 번, 2번 정도는 화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침착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화를 내야 될 때 굳이 화를 내지 않는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로써 대화하면서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가르쳐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굳이 저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와 싸워서 자기를 병들게 하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화내서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화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지금의 내용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이 사람 화를 꼭 다스려야 된다. 이 정도의 어떤 방법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화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애정결핍이 많은 사람이 화가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많이 있으면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별로 없으면 항상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 평생 살게 되는 것이다. 화를 잘 낸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망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화밖에 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먼저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화라는 것으로 사람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 가득 차지니까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으로서 대하게 되면 이 사람도 나를 더 존중해주고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나 주변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많고 화나게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겠지만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거의 대부분은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어떤 범죄가 될 정도의 어떤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거의 대부분 내 안에 마음의 병이 건드려져서 화낼 뿐이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우리의 화는 점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연습만 한번 쭉 해보시면 그래도 내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